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강의를 맡게 된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특히 주소 지정, 즉 IP 주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크게 연결하는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하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 속성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징이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IP 주소라는 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 IP 주소에 대해서 어떤 클래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IP 주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고 하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에 네트워크 프로토콜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IP뿐만이 아니고요. 뭐 X.25라는 것도 있고 ATM이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종류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결을 하는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 있고 또 하나는 연결을 하지 않는 비연결형 프로토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연결을 하던 연결을 하지 않던 간에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기억나세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아마 제 수업을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오신 분이면 딱 튀어나왔을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라우팅. 라우팅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경로 설정. 예? 경로 설정이 뭐라 그랬습니까? 송신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 라우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길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거 하나 선택하는 거, 그게 라우팅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해주는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거를 분류를 짠 하자면 몇 가지? 두 가지 나온다. 하나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또 다른 것은 연결을 하지 않는 비연결형 프로토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결 지향이란 말이 나타내듯이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연결 설정을 먼저 하면 연결 지향이고 연결 설정하지 않고 그냥 바로 데이터를 보내면 비연결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선 연결 지향 프로토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연결 지향 프로토콜은 3단계를 거칩니다. 자, 첫 번째 뭐부터 하겠어요? 그렇죠. 연결 설정부터 해야죠. 왜냐하면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니까. 그래서 연결 설정하고, 자, 두 번째 데이터를 보내고, 세 번째 어떻게 하겠어요? 연결을 끊고. 간단하잖아요. 그죠? 연결했으니까 끊어야 되는 거지. 연결 설정하고, 데이터 보내고, 연결 끊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연결 설정이라는 말을 책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뭐 커넥션 셋업 이런 말도 쓰고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다음에 뭐 콜 셋업 이런 말도 씁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데이터 보내기 전에 연결 설정부터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이 있고 연결 끊는 거, 연결 끊는 것도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디스커넥트, 뭐 커넥션 클리어, 콜 클리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연결 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 어떤 프로토콜들이 그런 거 있습니까? 전화 그렇잖아요. 전화. 자, 전화 네트워크를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 PSTN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전화할 때 전화 수화기 들자마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전화 수화기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야지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전화 수화기 들고서 말부터 하게 되면 그거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기 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연결 설정부터 하는 프로토콜은 전부 다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고 걔네들은 반드시 3단계를 거쳐요.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 해제. 이걸 거친다 이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상대방이 집에 없으면 전화 통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전화 통화 안 되죠. 전화를 안 받는데 어떻게 전화 통화가 돼요? 그래서 연결 지향에 해당되는 프로토콜들은 얘네들은 목적지 시스템이 파워가 꺼 있으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아예 떠나질 않습니다. 아예 떠나질 않아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라는 시스템이 B라는 시스템하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커넥트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연결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다 하고 나면 이제 자원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반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스커넥트, 연결을 끊는 행위를 한다
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연결 설정, 데이터 전송, 연결을 끊는 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얘네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연결을 설정할 때 라우팅을 합니다. 라우팅이 뭐예요? 경로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그죠? 그걸 언제 한다? 데이터 보낼 때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설정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설정하는 패키지 가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가 무엇이냐라는 거를 선택하는 게 이 연결 설정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설정이 되게 되면 거기 할당된 자원은 다른 사람은 이제 못 쓰겠죠. 왜냐하면 자, 얘가 보낸 거는 얘가 보낸 앞으로 데이터는 이쪽으로 보내야지라고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링크를 공유하느냐, 공유하지 않느냐는 스위칭 방식이고 여기서는 연결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결 설정하고 나면 그다음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지연 시간 없이 바로바로 보내질 수가 있죠, 그죠? 바로바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연결 설정할 때 경로 설정하니까 어디를 거쳐간다라는 걸 딱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순서대로 패킷들이 쫙 가는 겁니다. 앞뒤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 집에서 차가 10대가 출발하는데 어떻게 가요? 앞차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뒷차들은 어떻게 해요? 앞차만 쫓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차가 어떻게 하겠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어디 막힌다 그러면 어디 피해서 가고 이쪽이 괜찮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로 설정은 누가 해요? 라우팅을 누가 해요? 제일 앞에 있는 차가 하잖아요. 뒤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해요? 걔만 졸졸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앞차를 따라서 계속 가는 겁니다. 예? 계속. 그러면은 순서가 유지가 되죠. 앞뒤 관계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전달되는 방식이 연결 지향 프로토콜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연결형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비연결형, 커넥션 리스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연결을 설정하고 끊는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뭐만? 바로 데이터 가는 겁니다, 바로 데이터. 이런 게 어떤 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편지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편지 보낼 때 겉봉에 주소 써서 겉봉 보내고 나서 겉봉 잘 받으면 그 다음에 속에 있는 편지 내용 보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어떻게 합니까? 겉봉에다가 주소 쓰고 안에다가 내용물 데이터 넣고 우체통에 보내면 혹은 우체국에서 보내면 목적지까지 잘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집에 사람 없으면 편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죠? 예, 아파트 같은 거 거기 우체통 있고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방이 집에 없어도 즉 목적지 시스템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연결 지향은 연결을 해야 데이터 보내니까 예? 연결 지향은 그렇지만 비연결형은 어때요? 바로 그냥 데이터를 생성되면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 설정과 끊는 단계가 없이 A라는 애가 바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가. 그래서 모든 패킷들이 전송되면서 중간에 있는 통신 장치들이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가는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장치들은 연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누가 이리 보낸 거는 이리 보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매번 데이터를 처리하니까 좀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죠.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연결 설정하고 연결, 비연결하고 차이가 좀 구분이 되세요? 그죠? 의미적으로 좀 구분이 되세요? 자, 비연결형은 이렇게 패킷이 준비되면 바로바로 보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앞에 가는 패킷과 그 다음 가는 패킷, 그 다음 가는 패킷들이 서로 어떻다? 관련성이 없다. 관련성이 없고 서로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꼭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결 지향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앞차만 보고 쭉 쫓아가니까 가는 경로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차가 10대 출발하는데 야, 저기 부산 톨게이트 나와서 우회전 해가지고 좀 가면 그 GS 정류 주유소가 있어. 거기서 만나자 라고 정해놓고 10대가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모든 차량이 라디오 듣고 즉 라우팅을 하기 위한 정보를 듣고서
각 차들이 알아서 라우팅을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경험상 이리 가는 게 빨라라고 해서 이렇게 가고, 누구는 저쪽으로 하는 게 더 빨라라고 해서 저쪽으로 가고, 다 가는 길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집에서 좀 늦게 출발한 차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목적지에 순서대로 도착하는 걸 보장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뒤죽박죽으로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 지향은 앞차만 졸졸졸졸 쫓아가니까 순서대로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게 보장이 되는 거고, 비연결형은 각자 알아서 가는 거니까 경로도 달라지고, 누구는 국도 타고 가고 누구는 고속도로 타고 가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뒤죽박죽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 어떤 거에서? 비연결형 네트워크에서는. 그래서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는 형태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를 유닛 데이터 트랜스퍼를 한다 그래서 데이터그램 네트워크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 우리가 TCP/IP라고 할 때 IP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은 연결 지향이 아니라 비연결형 프로토콜입니다. 네? 비연결형.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IP 패킷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순서대로 도착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메일이 생각해보면 뒤죽박죽 온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어떻게 그렇게 돼요? 보낸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글 순서로 보내면 목적지에도 또 그렇게 도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순서대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냐? 그건 TCP라는 프로토콜 때문에 그런 겁니다. TCP가 순서대로 맞춰줘요. 예, 비록 목적지까지 갈 때는 다 제각각 간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순서대로 맞춰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TCP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프로토콜인 IP는 순서대로 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경로도 다르죠. 경로가 다르다 보니까 지연 시간이 제각각일 수 있죠. 누구는 빨리 갔다, 누구는 늦게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미만 조금 생각하면 연결 지향이든 비연결형이든 여러분이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은 데이터그램 방식, 즉 커넥션 리스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IP 패킷이라고도 하고 IP 데이터그램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인 IP 주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편지가 도착을 합니까? 도착 안 하죠. 그죠? 이와 같이 주소라고 하는 거는 목적지를 식별하는데, 나를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식별자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IP 주소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인터넷에 붙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있죠. 예? 내 컴퓨터도 붙어 있고 노트북도 붙어 있고 여러 장치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어느 하나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걔가 네트워크 주소인 겁니다. 예? 자, 전화망을 유식하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PSTN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퍼블릭 스위치드 텔레폰 네트워크. 전화망도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최종 장치가 뭡니까? 전화기잖아요. 전화기가 전 세계에 다 붙어 있죠. 우리 집에서 전화하면 미국도 전화할 수 있고 일본도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붙어 있는 전화망에서 마지막에 붙어 있는 전화기, 얘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전화번호죠,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가 PSTN에서의 네트워크 주소예요. 예? 네트워크 주소. 똑같은 개념으로 인터넷이 있어요, 인터넷. 여기 붙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있죠. 이 컴퓨터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IP 주소. 예? 그게 IP 주소. 그래서 IP 주소가 없으면 패킷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붙어 있는 컴퓨터 누구라는 거를 식별할 수가 없다. 이게 중복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내 집 주소가 중복이 안 되듯이 인터넷의 IP 주소는 중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IP 주소의 역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송신자나 수신자나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 역할을 하는데, 현재 많이 사용되는 IP 주소는 몇 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32비트. 몇 바이트? 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IP 주소가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통제를 하듯이 국내에서는 여러분이 .kr .kr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 KR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키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IP 주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하게?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IP 주소라고 하는 주소는 연결 주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당 하나씩 할당되는 주소가 아니라 연결당 하나씩 할당되는 주소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A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럼 여기 IP 주소 하나를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A라는 컴퓨터에 연결이 하나 있다? 그럼 IP 주소 하나 준다 이거예요. 만약 A라는 컴퓨터에 연결이 2개 있으면 IP 주소 2개 줘야 돼요. 10개 있으면 연결이 10개 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IP 어드레스는 커넥션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당 할당되는 게 아니라 연결당 하나씩 할당되는 주소입니다. 대부분 연결이 하나 있으니까 IP 주소가 하나만 필요하지만 여러 개 연결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를 다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IP 주소죠. 그 다음에 IP 주소를 표기하는 표기법이 있는데 점 찍은 십진 표기법. 말이 어렵죠, 그죠? 화면에 보시면 이걸 우리가 DD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어떻게 부르냐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28.11.3.31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이게 IP 주소인데 원래는 2진수로 표시해야 되죠. 4바이트이기 때문에 32비트인데 각 바이트 8비트 단위로 10진수로 표기하고 10진수와 10진수 사이에는 점을 찍어서 구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otted, 점 찍은 데시말 10진수로 표기하죠. 그죠? 표기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점 찍은 10진 표기법 DDN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기법은 잘 모르셔도 좋지만 아무튼 이렇게 표기하는 거를 공식 명칭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IP 주소는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5개의 클래스로 나뉘어져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클래스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첫 번째 바이트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비트가 0이면 클래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비트와 두 번째 비트가 1, 0이면 클래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비트가 1, 1, 0이면 클래스 C, 1, 1, 1, 0이면 D, 1, 1, 1, 1이면 E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부분이냐, 어디까지가 호스트 부분이냐라는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도 사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23-4567이라고 부르면 123은 우리가 국번이라고 그러고 뒤에 번호는 가입자 번호 이렇게 부르죠. 근데 사실은 국번 앞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지역 번호가 있죠. 그죠? 지역 번호 앞에 뭐가 있어요? 국가 코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전화번호도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숫자로만 나열된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국가 코드가 있고 지역 번호가 있고 국번호가 있고 가입자 번호가 있고 이렇게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하자. 하나는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부분하고 그 네트워크에 붙어 있는 컴퓨터들을 나타내는 호스트 부분하고 두 가지를 나뉘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클래스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A는 네트워크 규모가 큰 거, 클래스 C는 네트워크 규모가 작은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부분이 가변적으로 갖도록 구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바이트만 보면 클래스 A인지 클래스 B인지 클래스 C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1, 0이 아닐 때까지, 다시 말해서 0에서부터 첫 번째 바이트가 10진수로 나타내면 127까지가 클래스 A라는 얘기고요. 클래스 B는 10에서부터 110이 아닐 때까지, 그러니까 128에서 191까지. 클래스 C는 110에서 1110이 아닐 때까지라고 해서 192에서 223까지로 시작하면은 아, 이게 클래스 A구나, B구나, C구나 라는 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짓는 구분자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클래스 A, B, C는 유니캐스트 통신으로 사용합니다. 유니캐스트란 말은 1:1 통신이에요. 보내는 사람도 한 사람, 받는 사람도 한 사람.
우리 보통 이런 통신이죠. 그죠? 예, 근데 클래스 D는 1대1 통신이 아니라 1대 다 통신입니다. 근데 1대 다인데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통신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터넷에서 화상회의를 한다. 그럼 화상회의에 속한 사람만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 받을 필요 없죠. 이렇게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 1대 다로 통신할 때 우리가 그걸 멀티캐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멀티캐스트 통신할 때는 클래스 D를 이용한다라는 얘기고 클래스 E는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약을 해놓는데 현재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표와 같이 아까 클래스 A일수록 할당할 수 있는 컴퓨터 수가 많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블록 사이즈라고 부르는 16777-216이라고 하는 컴퓨터에게 할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C는 256대까지만 할당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클래스 D는 멀티캐스트용으로, 클래스 E는 앞으로의 미래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약해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클래스 A는 네트워크 부분은 같은 4바이트인데 네트워크 부분은 짧게 가져가고 호스트 부분은 많이 가져간 형태로 되어 있고 클래스 C는 네트워크 부분은 크게 하고 호스트 부분은 짧게 가져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1바이트, 클래스 B는 2바이트, 클래스 C는 3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클래스 A가 나눠줄 게 몇 개 없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클래스 A를 한번 받으면 뒤에 호스트 아이디는 내 마음대로 할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훨씬 큰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A에 해당되는 네트워크는 규모가 큰 네트워크예요. 하나 받으면 컴퓨터 활성화할 수 있는 게 3바이트나 되니까. 근데 클래스 C는 어때요? 나눠줄 수 있는 건 많은데 받아서 할당할 수 있는 건 1바이트, 0에서부터 255, 즉 256대만 컴퓨터에서 할당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IP 주소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 즉 국번과 가입자 번호 이렇게 돼 있듯이 네트워크 부분과 그 호스트 부분 이렇게 두 개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IP 주소 중에서 IP 주소는 컴퓨터에 연결당 할당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당 할당하는 건데 이렇게 IP 주소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IP 주소는 컴퓨터에 할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네트워크 아이디는 존재하는데 호스트가 다 이진수로 11111인 거. 혹은 네트워크 아이디도 다 1이고 호스트 아이디도 다 1인 거. 1111 다 전부 다 1인 거. 이건 브로드캐스트입니다.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가 뭐예요? 1대 전부 다. 그러니까 A라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다 받아라. B라는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 다 받아라. 이게 브로드캐스트예요. 브로드캐스트. 이런 건 어떻게 한다? 앞에는 네트워크 아이디 주고 뒤에는 호스트 아이디 부분 다 이진수로 1 채우는 거. 혹은 전부 다 그냥 1 하는 거. 이런 게 다 받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특정 컴퓨터에 할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호스트 아이디가 다 0인 거. 네트워크 아이디는 존재하지만 호스트 아이디가 0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할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27로 시작하는 그런 네트워크는 로컬에서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얘도 특정 컴퓨터에게 할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게 되면 클래스 A 같은 경우에 73으로 시작하면 클래스 A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0으로 시작하는 네트워크는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127로 시작하는 그런 네트워크도 특정 컴퓨터에 할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73으로 네트워크 아이디가 73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할당받았다. 그럼 컴퓨터에 어떻게 할당해요? 뒤에 0.0.0부터 255.255.255까지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인 0.0.0은 특정 컴퓨터에 할당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 네트워크를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컴퓨터에게 할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255.255.255, 즉 호스트 아이디가 전부 다 1인 것도 어떻게 해요? 특정 컴퓨터에 할당하지 않는다. 얘네는 브로드캐스트에 해당되는 주소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소에서 호스트 아이디가 0인 거, 호스트 아이디가 255.255와 같이 전부 다 1인 거는 할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클래스 B에서도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0.8을 받으면 처음 시작 네트워크와 마지막은 할당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스 C도 마찬가지로 처음 네트워크 아이디가 호스트 아이디가 0인 것과 호스트 아이디가 255인 것은 역시 할당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큰 두 가지 종류, 연결 지향과 비연결형에 대해서 살펴봤고, IP 주소에 대해서 클래스가 A, B, C, D, E에 해당되는 각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